진행을 맡은 고타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시라님부터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라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역으로 비트메이커이자 프로듀서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음악적인 부분이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도와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도 좀 많이 배우려고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래요. 뿌뿌뿌! 다음은 동욱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동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힙합을 좋아하고, 이 전공은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사실, 누자베스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많은 의견, 좀 많은 생각, 그런 거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영상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대학원생 서정웅이고요. 제가 이제 LP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모달소울 앨범 LP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고타쌤이 이제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음악적인 소양보다는 어떻게 누자베스를 알게 됐는지, 그거랑 관련해서 뭘 어떻게 들었는지, 제 취향이나 그런 되게 아마추어적인 감상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프닝을 먼저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누자베스, 본명 야마다 준, 74년생 2월 7일 도쿄 미나토구 출신, 2010년 2월 26일 사망을 하셨고요. 데뷔 1998년 믹스테이프 스위트 스티키 띵이라는 믹스테이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네, 일본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DJ 겸 프로듀서 누자베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초기 활동명 세바준. 근데 사람들이 약간 세바준상 이러니까 본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명은 야마다 준이고 세바준은 이제 활동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바준을 거꾸로 영어 스펠링으로 했을 때 누자베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처음에 누자베스의 이제 곡들이 이제 공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특히나 이제 추모니까 널리 좀 알려진 게 있죠. 하이드아웃 프로덕션. 바로 이제 누자베스의 프로덕션이죠. 본인이 만든 설립한. 그가 사망했을 때 공지 전문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갑자기 정말로 슬픈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이드아웃 프로덕션의 누자베스는 2010년 2월 26일 심야 도쿄도 미나토 구내의 수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돌연 교통사고로 인해 구급차로 시부야 내 구내의 병원에 호송돼 구명 조치를 받았으나 다시 심장고동을 되돌리는 일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36살의 생일날을 맞이하자마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는 누자베스의 음악과 함께 가족들만의 밀장으로 조용히 행해졌습니다. 이곳에 생전의 후에 감사의 삶과 통지합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매일 슬픔과 분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누자베스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보낸 여러 음악은 음악을 향한 깊은 애정, 재능 있는 선구자들에게 존경하는 자유로운 정신과 흘러넘치는 독자성, 듣는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최선의 음악 영감까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하나하나의 음악을 쉽게 만들어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추구하고 매일 열심히 노력을 더해왔습니다. 다행히도 누자베스가 계속 해온 미발표의 새로운 음원이 스튜디오에 남아 있습니다. 하이드아웃 프로덕션에서는 앞으로 이 누자베스의 메시지를 공지인 우야마 히로토 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팬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는 것과 함께 앞으로도 누자베스의 음악을 소중히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2010년 3월 18일 날 올라왔던 전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해보실까요? 저는 이제 누자베스를 처음 알게 된 게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셔서 다들 아시는 그 빈지노의 스모킹 드림스. 이제 가사를 보면 I dream Seba rest in peace라고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 세바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누자베스였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한 누자베스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일본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누자베스의 음악을 찾아 들을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재즈를 좋아하고 전 힙합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음악을 들을 일 있으면 재즈 힙합 같은 걸 자주 찾아 들었거든요. 그때 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듣던 곡이 누자베스의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저는 이제 누자베스의 곡을 들으면 누자베스의 그 서정적인 선율도 선율이지만 그때의 정서,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데이트하던 그때의 정서가 같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황홀함, 싱그러움 이런 것들이 전 누자베스의 곡에서 같이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식 할 때 제 결혼식 이브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DJ께 누자베스의 플레이리스트를 요청드리기도 했었어요. 저 결혼식 갔었습니다. 네네. 그 결혼식 DJ 엠락이었어요. 네네. 아무튼 그 누자베스의 곡으로 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편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좀 유명한 사무라이 참프루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누자베스가 참여 아티스트로 이제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그 삽입되는 곡들을 다 참여를 해 줘서 이제 엄청 좋은 곡들 많이 이제 전달을 해줬고 거기서 그 누자베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는데 아 이게 재즈 힙합이구나 되게 매력적인 곡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더 찾아보게 됐고 곡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아 이게 2010년에 안타까운 아티스트가 이제 없어져 버렸구나 그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재에서도 그 루파이 힙합 같은 독특한 장르 좀 편하고 이제 부드러운 장르들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수요가 있고 이런 걸 다시 이제 막 방송이나 이 삽입됐던 노래들을 다시 들을 때 아 이게 누자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남겼고 그게 아직도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곡으로 남아 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피라님도 뭐 어떻게 접하시게 되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미국에 살 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그 미국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 사무라이 샴플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그 흑형들이 좀 많이 접하게 됐어요. 미국에 이제 카툰 네트워크라고 이제 저녁에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되면 어덕 스윙이라고 저녁에 이제 성인 뭐 애니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방송이 됐는데 이제 어린애들이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북구고 뭐 이런 걸 보고 싶으니까 보다가 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누자베스가 어떻게 좀 흥행했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도 막그 P2P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뭐 꼬리바다 뭐 이런 그런 걸 좀 파가지고 누자베스 자체가 그 시대에 좀 사운드를 좀 많이 넓히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얘기를 또 이어가 보죠. 대학 시절에 디자인 전공을 했대요. 디자인 전공을 했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21살 대학을 관두고 도쿄 시부야 기네스 레코드라는 레코드 샵을 오픈했대요. 그때부터 슬슬 시부야의 흑인 음악 클럽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프리소울 언더그라운드라는 행사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훗날 이제 누자베스의 음악적 스승이라 불리는 하시모토 토오르 본명이고요. 친해지게 되면서 발행하는 잡지 형식의 책자인 누자베스의 희망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때부터 야마다 준이라는 실명 대신에 세바준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DJ로서 활동하는 것도 누자베스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 하시모토 토오루의 포트폴리오 사진도 찍고 95년도에 발매된 DJ 무로. 여기서 또 유명 DJ가 나옵니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전드 DJ죠. 일본의 또 DJ 무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믹스 앨범인 킹 오브 디깅. 유명한 앨범이에요. 킹 오브 디깅이 나옵니다. 킹 오브 디깅의 볼륨 1과 볼륨 2의 카세트 테이프 커버 디자인을 누자베스가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1998년도 드디어 독립 인디 레이블인 하이드아웃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누자베스라는 이름으로 음악 제작을 시작했다고 해요. 99년도에는 시부야의 개인 스튜디오는 파크 에비뉴 스튜디오스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DJ이자 레이블 운영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부터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일단 좀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평가냐면 앞으로도 그렇고 힙합씬에서 누자베스처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인디에서 일단 앨범 판매량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했다라는 점과 그만큼 유명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제 음악적인 획을 그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성공? 글쎄 성공의 기준은 누구나 다르지만 뭐 어쨌든 이제 어떤 기준적으로 봤을 때 누자베스처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힙합 씬이 변화했기 때문이랄까요? 음악 시장이 변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약간 시라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또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언뜻 아는 거지 자세한 건 또 시라님이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해주실 말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누자베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그 뭐 경험이랑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은 걸 좀 맞춰보자면 제가 언급했듯이 그 누자베스가 나왔을 그 시기가 그러니까 타이밍이 엄청 적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막 닷컴 버블 이런 게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P2P 이런 게 불법 P2P 그 음원 이런 게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바다 있었고 뭐 외국에는 뭐 라이온하이어, 솔식! 카자, 네, 카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누자베스가 만들었던 음악이 그 어떻게 보면 이때 2000년대 초반의 인스트 음악 중에서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결이 엄청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단추들이 다 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누자베스가 이제 뭐 당연히 뭐 사무라이 샴플루 뭐 이런 영향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잔잔한 음악, 이런 배경 음악, 이런 그 유행들이랑 좀 많이 맞아가지고 유행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또 다시 틱톡 때문에 틱톡에도 끝내는 이제 배경 음악이니까 그걸로 다시 좀 제2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시대 애들도 누자베스를 많이 듣고 좋아하는데 보면 좀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막 어린애들한테 누자베스 아냐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물어보면 막 자기 릴에도 많이 쓰고 자기 그 인스타거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SNS의 어떻게 보면 순기능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아티스트들, 지금의 어, 지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도 그 이제 그때를 살지 않았지만 그때 음악을 아주 예전 것도 이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SNS의 순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누자베스라는 아티스트가 어, 크게 성공을, 그게 상업적인 성공이든 음악적인 성공이든 그걸 거둘 수 있었으려면 당연히 이제 플랫폼의 확장 또는 이동, 방금 말씀하신 P2P나 이런 것들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그 플랫폼적인 측면 말고 음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누자베스가 기존의 음악을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건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일지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그 시대 뭐 살긴 살았지만 그 시대의 음악을 재즈 음악을 90년대 초반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 매우 좋으신데요. 제가 최선으로 이제 대답을 할게요. 그리고 꼭 제 의견만이 맞는 의견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누자베스를 음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기술적으로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이 딜라랑 누자베스랑 늘 비교를 하자면 제이 딜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그 드럼머신이라든지 MPC라는 게 그냥 악기로 취급도 안 받는 시절에 이거를 정말로 다듬고 갈고 닦아서 이거를 힙합이랑 이거를 그러니까 악기처럼 만들었고 진짜 약간 그런 식이었다면 그 누자베스는 그냥 우리가 힙합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송 샘플링이에요. 잘라서
확실히.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프로듀서들한테 물어보면 그 별로 그러니까 누자베스를 그러니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그냥 많은 프로듀서들 힙합 프로듀서들은 그냥 대놓고 너무 뺏겼다 이런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리스너의 입장으로 들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리스너가 이제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그 힙합이라는 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마다 재해석을 해주는 건데 그 시대에 알맞게 그러니까 그 힙합 기반 비트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네,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 힙합에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빈지노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더 콰이엇도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에픽하이 첫 번째 앨범, 두 번째 앨범 들어보면 거의 다 그냥 뉴자베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모든 게 그러니까 끝내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면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성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그 이유가 뭐 다른 음악에서 가지고 온 음악, 그러니까 즉 샘플링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재즈라는 장르에 존재하던 다른 음악을 디깅 해가지고 샘플링해서 들려주는 그 행위가 프로듀싱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안 좋은 걸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음악 프로듀싱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주는 것인지 그 경계가 진짜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카피로 보는 건가요? 이 행위를? 듣고 있으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뭐 힙합 디스 같은 거 할 때도 늘 그러는데 샘플링이라는 요소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그 베낀 창작 행위보다는 그 집어와서 그냥 가져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냥 있던 거를 그냥 응용한 거다.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걸 되게 어려운 주제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프로듀서 이제 그 음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확실히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궁금한 주제고. 네, 이거는 그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이건 물어보는 프로듀서마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정해진 규율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매우 개방적이에요.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우리가 힙합의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힙합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힙합이 끝내는 미국 문화란 말이에요. 원래 미국의 틀을 보고 미국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인류의 역사를 보자면 늘 우리가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는 정말로 생긴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저작권은 진짜 생긴 지 뭐 한 40년 정도 그 전에는 뭐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했죠.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늘 이런 예를 들지만 그 우리가 왜 다 총을 쏴요? 왜 아직도 활을 안 쏴요? 전쟁에서 당연히 좋으니까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따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술이든지 문화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범주가 있는데 범주가 너무 넓으면 모방의 범주가 너무 넓으면 원래 그 만드는 사람이 크레딧을 못 받고 그다음에 범주가 너무 작으면 발전이 없어요. 씬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주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힙합에는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고 힙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생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고 이제 좀 자기들의 고집이든지 주장이 워낙 강해서 IT거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뺏기면 그냥 돈 주고 뺏겨 뭐 이런 느낌인데 예술 쪽에서는 돈을 주더라도 뺏기는 걸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 걸 모방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이딜라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마크 론슨, 업타운 펑크의 이제 DJ이자 프로듀서죠. 영국 사람 마크 론슨. 업타운 펑크 아시죠, 여러분들? 테드에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주제가 샘플링 자체였어요. 샘플링에 대한 주제였고 힙합이라는 문화는 일단 우리가 그거를 전제를 깔고 음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화의 시작이 어디냐인 건데 지금 시라님
현재 활동하는 지금 현직으로서 이제 아우르듯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 저는 조금 추가를 해서 그럼 시작은 어딜까에 대해서 이제 힙합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힙합이란 문화 자체가 샘플링 기반의 문화이고, 이거는 단순히 일단 DJ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남의 음반을 가져와서 틀고 파티를 하는 행위. 예, 첫 번째. 근데 그 DJ들이 유명해지고 남의 음악을 틀어서 돈을 버는 행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상기 그 뉴욕의 파티 문화가 어떻게 70년도에 시작하였는가? 이게 처음부터 돈을 벌고자 했던 행동이었을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 물론 지금은 모든 게 다 돈이죠. 지금 시대에서는 모든 게 다 콘텐츠고 모든 게 다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인용을 해오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락밴드 힙합 문화가 생겨나고 나서부터는 그 샘플링 문화인 힙합을 굉장히 비판이 자자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시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크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시점 이후로는 그 샘플링의 문화, 댐이 무너졌다.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문화를 뭐 누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문화는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목을 가져와서 인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샘플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어떤 향수를 대량으로 강탈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샘플링 기술은 그들이 옛 것을 가져와서 다시 재해석 재창조이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뭐 물론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시라님한테 좀 더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시라님 얼마 벌었어요? 이거 최근에 뭐 어떤 거 내셨어요? 뭐 했어요? 시라님은 뭐 샘플링 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인 질문에 속할 수도 있고, 이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해, 그죠? 샘플링 문화에 대한 그게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마이크를 이제 웅정님한테 한번 보내볼까요? 웅정님. 웅정님 이제 다른 화제를 바꿔도 되고요. 즐기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듣기 편하고 좋고 재밌는 노래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 곡 같은 걸 자세히 보면은 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좋은 곡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디깅을 해서 그걸 이제 샘플링 해서 이제 새 곡을 또 만들어가지고 비트를 만들고 거기에 뭐 가사를 얹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행동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춤이나 뭐 힙합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즐거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좀 긍정적인 시선을 좀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락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락질이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좀 극성 락질이었기 때문에 그 락질이요? 락질이. 힙질이 락질이. 네. 네, 락질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아이돌 노래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고 애들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을 이게 친구들이랑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쯤에 힙합이라는 요소가 뭐 에픽하이라던가 재즈 팩터라던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해체를 했던 뭐 디플로우의 뭐 그런 사단이라던가 뭐 하이라이트 그런 국내 이제 여러 힙합 그 이제 뭐 초창기 뭐 가리온 뭐 MC 메타 뭐 더콰이엇의 뭐 일리네어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파생하면서 여러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 또 다양한 장르가 되게 믹스되면서 또 새롭게 태어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랩, 락 같은 장르도 있고, 얼터너티브 힙합이나 뭐 프로그레시브 메탈, 뭐 그냥 사실 지금은 뭐 특정 장르라고 또 규정하기도 어려운 시대라서 이게 뭐가 원래 무슨 곡이었고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냥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재밌는 곡이고 즐거움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노래 이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리스너의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너무 또 이제 얘기만 하면은 힘드니까 네. 이제 함께 한 곡 들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고 온, 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노래예요. 네, 러브식, 상사병, 네. 누자베스의, 예, 어, 예, 파트
파트 2네요. 이게 파트 2죠. 한 곡 들으시면서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 하고 제가 다시 주제를 바꿔가면서 대화를 계속 나눠보시죠. Relax. Here we go. Part 2. Check me out. Once again, now where do I start? Dear love, I'm struck with the